사슴 광우병으로 불리는 광록병이 6년 만에 발생해 사슴 매몰 처분이 시작되는 등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의원 44명이 서명한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촉구 결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했던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이 법무부의 내년도 중기사업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보행자나 오토바이 운전자 등의 법규 위반에 강력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사슴 광우병이라 불리는 광록병이 6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슴 1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긴급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야산에서 사슴 5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이곳에서 경남 진주로 팔려나간 사슴 중에서 광록병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 농장에서 판매를 했던 사슴을 사육하는 농장에서 유사한 질병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광록병 발생은 지난 4일 확인됐는데 사슴을 옮겨와 키우던 경남 진주의 한 농장에서 모두 10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이 최초 발생한 농장입니다. 양성 판정 뒤 즉각 사육 중이던 사슴들은 모두 매몰 처분됐습니다. 광록병은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 발생하는 사슴의 신경성 질환입니다. 지난 2001년 첫 발병했고 2010년을 끝으로 종식되는 듯 했지만 6년 만에 또다시 발병한 겁니다. 당국은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정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왔을 때 조사를 했을 때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발생 보고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광록병이 침과 분변, 혈액 등으로 감염되는 만큼 녹용을 먹는 한국인은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역본부는 긴급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자체들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는데요. 경남도의원의 대다수가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촉구 결의안에 심의에 나선 경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 대부분이 결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정상 추진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현지 법인화 및 독과점 방지라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어떻게 보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네. 토지 이용 계획대로 착수하겠다는 공문이 제출된 현재 상황에서 정상 추진 촉구 결의 대상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상임위는 롯데 관련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롯데 관련 결의안은 지난 4일 경남도 의원 54명 가운데 44명이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미착공 시설의 정상 추진과 현지 법인화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도의원 7명이 서명을 중도 철회했고 결의안 내용도 수차례 수정됐습니다. 수정된 결의안에 대해서도 경상남도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결국 전체 찬성이던 해당 상임위원회도 보류 결정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기업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막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선례를 남길까 봐 그런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하선영 도의원은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경남도의회가 롯데 관련 결의안 상정을 보류하면서 경상남도에 이어 도의회마저 롯데그룹에 지나치게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10년 넘게 표류됐던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이 법무부의 내년도 중기사업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국비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이전이 추진됐던 창원교도소. 교도소를 이전하고 법조타운을 조성한다며 주민들의 개발 행위까지 제한됐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400여억 원에 대한 부담을 놓고 창원시와 법무부,
토지주택공사가 마찰을 빚다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필모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이전을 하고 나면 법조타운이든 뭐든 지금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보인 창원교도소 이전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창원교도소 이전을 내년도 중기 사업 계획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285억 원의 사업비로 5년에 걸쳐 4소로 이전한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와 국회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창원교도소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교도소 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법무부가 창원교도소 이전 뒤 현재 교도소 터를 기획재정부에 인계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토지가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상대할 수 있도록 토지 용역을 수립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와의 원활한 협의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지난 주말 창원에서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교통사고의 사망자 절반 이상이 보행자나 오토바이 운전자여서 경찰이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원 내서읍에 있는 한 지방도 삼거리. 지난 21일 새벽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달려오던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았던 7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충격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안면부에 출혈이 상당히 많이 나는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이제 호흡 맥박을 확인한 결과 잡히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의식도 없는 상태로. 이에 앞서 지난 20일 왕복 8차선 대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80대 남성이 직진하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보행자는 당시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곳에 육교를 두고 무단 횡단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경남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2.98명으로 전국 평균 10명을 한참 웃돌았습니다. 이 가운데 길을 건너가거나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로 숨진 이가 55.9%로 전체 절반을 넘어 자동차 운전자보다 많았습니다. 차가 우선이라는 이런 생각이 보행자 사고를 갖다가 많이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운전자가 그는 굉장히 이동성 용이한 걸 이용해서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경남 경찰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보행자 무단 횡단과 신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올 한 해 집중 단속하기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합천에서 가야시대에 쌓은 토성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고분은 많이 발견됐지만 도읍을 둘러싼 성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평야에서 우뚝 솟은 구릉이 눈에 띕니다. 농토 주변에 있는 평범한 언덕처럼 보이지만 가야시대 쌓아진 토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토성은 높이 9m에 너비 27m로 환강을 끼고 1.1km가량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야 토성은 기존 토성과 다른 독특한 축조술이 사용됐습니다. 진흙 위에 돌을 쌓고 다시 그 위에 흙을 쌓은 뒤 중간에 지지대까지 박는 등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토성은 일반 석성에 비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게 쌓을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발굴단은 토성이 5, 6세기에 가야 다라국 도읍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벽 안에는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주민생활공간과 제사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성 주변에서는 대형 건물터와 탄화된 곡식, 제사 때 쓰는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가야시대 고분은 수차례 발견됐지만 성벽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야인들이 만들었던 수도의 의미를 가지는 도성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유일하다. 합천군은 성벽의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보고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여야는 오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지난해 10월 31일자로 14만 명 이상 28명 이하로 정해 경남의 전체 의원 정수는 16명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14만 명이 넘지 않는 선거구는 통폐합되고 28만 명이 넘는 선거구는 2개로 나뉘게 됩니다. 경남의 기존 선거구 16곳 가운데 인구 14만 명 미만은 산청, 함양, 거창이며 28만 명을 넘는 곳은 양산입니다. 경남에서 6년 만에 고액 기부자인 아너소사이어티 70번째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강태룡 센트럴 회장이 1억 원 기부 약정서에 서명해 경남에서도 70번째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억 원은 어린이재단과 장애인 재활협회, 점자정보도서관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경상대학교 10대 총장 1순위 후보로 권순기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경상대 총장 후보 공모위원회는 10대 총장 후보 1순위에 나노신소재공학부 권순기 교수를, 2순위에 화학과 이상경 후보를 뽑아 교육부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권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9대 총장을 맡았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오늘 아침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 교육감은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고 긴급 국고 지원이 보육대란의 해결책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 근로자를 먼저 고용하고 근로자와 건설 장비의 임금 체불이 없도록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조례가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추정 가격 2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와 1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